안녕하세요. 내면 탐험의 모리스입니다. 비폭력 대화 책 3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관찰하고 어떻게 느끼며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그리고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부탁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제 이 네 요소를 적용해 자신을 표현하는 것에서 다른 사람을 공감하여 듣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감이란 다른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자는 진정한 공감이란 자신의 존재 자체로 듣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듣는 것에는 귀로만 듣는 것이 있고 마음으로 이해하며 듣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으로 들을 때는 몸이나 마음과 같은 어느 한 기능에 국한되지 않으며 존재로 들을 때에는 이런 모든 기능들이 비워지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존재 전체로 들을 수 있으며 그때 바로 앞에 있는 것을 그대로 파악할 수 있다고 말이죠. 존재 전체로 듣는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 가진 선입견과 판단에서 벗어난 후에야 가능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존재한다는 것, 현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서로 비슷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매 순간은 항상 새로 태어난 아기와 같이 이전에도 없었고 절대로 다시 올 수도 없는 새로운 얼굴을 가진다. 그래서 삶이 당신에게 요구하는 순간순간의 반응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삶은 과거의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 바로 당신의 존재 그 자체를 요구한다. 그러나 공감에 필요한 존재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프랑스 작가 시몬 베어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은 매우 드물고 어려운 것이다. 그것은 거의 기적과 같은 일이다. 사실 기적이다. 스스로 그런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는 공감하는 대신 상대방을 안심시키고 조언을 하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끼거나 우리의 견해나 느낌을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가 위로나 조언을 받고 싶어 하리라고 추측하면서 공감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렇게 해봐 라고 해결책을 말해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좌절감을 줄 수 있죠. 이와 달리 공감은 상대방이 하는 말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방에게 자신을 충분히 표현하고 이해받았다고 느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다른 사람과 공감으로 연결하는데 방해가 되는 대화 방식입니다. 조언하기. 내 생각에는 너는 뭐뭐 해야 해. 왜 뭐뭐 하지 않았니? 한술 더 뜨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한테는 더한 일이 있었는데. 가르치려 들기. 이건 네가 정말 좋은 경험이니까 여기서 뭐뭇을 배워. 위로하기.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너는 최선을 다했어. 다른 이야기 꺼내기. 그 말을 들으니 생각나는데. 말을 끊기. 그만하고 기운내. 동정하기. 참 안됐다. 어쩌면 좋니? 신문하기. 언제부터 그랬어? 무슨 일이 있었는데? 설명하기. 그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바로잡기. 그건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주고 다른 사람의 기분을 더 좋게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가 온 존재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방해합니다. 머리로 하는 이해는 공감을 방해하며 이는 그 사람을 쳐다보는 것이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감의 열쇠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이 겪는 고통이야 온전히 함께 있어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느낌을 같이 느낌으로써 이들을 동정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우리가 그 순간에 그 사람에게 공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정하고 있다는 점을 의식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감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MVC는 사람들이 어떤 말로 자신을 표현하든 그 사람을 관찰, 느낌, 욕구, 그리고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부탁으로 듣는 것입니다. 다음 대화에서 나오는 여성은 남편이 하는 말 뒤에 숨어있는 느낌과 욕구를 듣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마샬은 그녀에게 우선 남편의 느낌과 욕구를 추측해 본 다음 그에게 확인해 보라고 제안합니다. 당신과 이야기해봤자 무슨 소용이겠소? 당신은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당신 나 때문에 속상해요? 부인께서 나 때문에라고 말하면 남편의 느낌은 부인 때문에 생겼다는 뜻이 됩니다. 당신은 나 때문에 속상해요? 라고 말하기보다 당신은 무엇을 원하기 때문에 불만스러운가요? 라고 말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부인께서는 남편의 마음속에서 무엇이 일고 있는지에 더 주의를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부인께서 남편의 말을 자기 탓으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적어지지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말로 하죠? 당신은 속상한가요? 왜냐하면 당신은 그 다음은 뭐죠? 남편이 한 말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당신과 이야기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소. 당신은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라는 말에서 실마리를 얻으세요. 남편이 그렇게 말할 때 남편이 원하지만 얻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내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불만스러운가요? 그 말은 남편이 원하는 것보다 남편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세요. 다른 사람이 당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그가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사람들이 덜 위협적으로 보일 겁니다. 당신이 남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서 그가 불만을 느낀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남편에게 당신은 무엇을 원하지만 그것을 얻지 못해서 불만을 느끼나요? 라고 말해보세요. 그렇게 남편의 욕구에 초점을 맞춰보세요. 당신은 이해받기를 원하는데 그게 안 돼서 불만을 느끼나요? 그게 제가 생각했던 겁니다. 남편의 말을 그렇게 들으니 뭔가 다르세요? 분명히 큰 차이가 있네요.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다는 소리로 들리지 않고 남편의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네요. 상대방이 무엇을 관찰하고 느끼고 필요로 하고 부탁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잘 들은 다음에 우리는 상대가 한 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할 필요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상대방의 말을 되풀이해 줌으로써 그들의 의사가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되풀이한 말이 정확하지 않다면 상대방은 우리가 잘못 이해한 부분을 바로잡을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자신이 한 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자신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내적 현실에 대한 이해 없이 정보만을 묻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뭘 갖고 얘기하는 거야? 기분이 어때? 왜 그렇게 느껴?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 이런 질문은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방법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마셜은 이 방법이 우리가 얻고자 하는 정보를 얻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관찰, 느낌, 욕구, 부탁에 맞춰 질문의 형태로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대방이 관찰한 것. 지난주에 저녁 때마다 내가 집에 없었던 걸 말하는 거니? 두 번째, 상대방의 느낌과 그 느낌의 원인인 욕구. 가족끼리 좀 더 친밀한 시간을 가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실망했니? 세 번째, 상대방이 하고 있는 부탁. 내가 앞으로 일주일에 2번은 식구들과 함께 저녁을 먹을 의사가 있는지 말해주기를 원하는 거니?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질문하기 위해서 우리는 상대방의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추측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 추측한 부분에 상대방이 바로잡아 주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적으로 묻기를 선택한다면 자신의 느낌과 욕구를 먼저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을 조사하거나 치료사와 같은 인상을 덜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네가 무엇에 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좀 더 분명하게 알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 난감해. 나의 어떤 행동 때문에 네가 나를 그렇게 보게 됐는지 말해줄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나 억양을 통해 우리의 욕구와 느낌이 이미 명확하게 전해졌다면 이 단계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굳이 다시 말하는 것이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으나 자신의 질문에 강한 감정이 실려 있을 때는 특히 자신의 느낌이나 욕구를 먼저 표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우리 자신의 말로 바꿔 확인할 때 억양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단언하듯이 말하면 상대는 그것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를 이해했다고 단언하는 것이 아닌 올바르게 이해했는지 물어보고 있다는 사실이 억양을 통해서 전해질 수 있습니다. 들은 말을 언제 어떻게 되풀이해서 확인해 주어야 하는지에 관한 확실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화에 따라 상대방의 말을 반복해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강한 느낌을 표현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의 의도를 확인해 주기를 바란다고 생각하면 안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꿔 말하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우리의 의도와 진심을 계속해서 믿지 않는 상황이 생길 때에는 우리 자신의 의도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분명한 목적 의식 없이 상대의 말을 되풀이하거나 MVC 모델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MVC를 대화에 적용하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관심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연습들을 꾸준히 하시다 보면 아주 단순한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위협적으로 들렸던 모든 메시지 뒤에는 자신들의 삶에 기여해달라고 호소하는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 점을 의식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우리는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비인간적인 취급을 받았다고 느끼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전에 비판이나 비난으로 들리던 말이 선물로 보일 때, 곧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기회로 보일 때, 우리는 더 없는 행복을 느끼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공감으로 들을 때에는 해결 방안이나 부탁을 듣는 쪽으로 관심을 돌리기 전에 상대방에게 충분히 자신을 표현할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빨리 상대의 부탁으로 옮겨가면 상대방의 느낌과 욕구에 우리가 진정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 전달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 상대방은 우리가 그들에게 벗어나고 싶어서 서두른다거나 아니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한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죠. 또한 사람들이 처음에 한 말들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아직 표현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상대방의 자신이 마음속을 더 깊이 관찰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된다면 자신의 내면 세계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표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상대방에게 충분히 공감을 주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의 긴장이 해소됨을 느낄 수 있으며 편안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가 말을 멈춥니다. 이 과정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상대방에게 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공감이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등 상황에서 상대가 공감이 필요한 것을 알지만 응급처치용 자기 공감을 먼저 할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하면서 우리의 온 존재로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공감을 하는데 능숙해지면 대개 단 몇 초 만에 힘이 샘솟는 것을 느끼게 되어 다시 상대방을 공감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비폭력적으로 소리를 지를 수 있습니다. 상대를 비난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괴로운 이유를 느낌과 욕구를 표현해보는 것이죠. 하지만 상대방 역시 감정이 격한 상태라서 우리 말을 들어줄 수도 없고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때 그 상황에서 몸을 피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MVC에서 말하는 공감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떠셨나요? 내가 그동안 알던 공감과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공감이라고 생각하고 했던 행동들과 다를 수도 있죠. 삶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는 MVC를 적용한 사례와 공감하기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